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자는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투자자는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AI. 네, 오늘자 윤재송은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참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려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자 윤재 초이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쪽에는 알리바바 그룹과 업스테이지, 애플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엇갈린 AI향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 참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자 윤재 초이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한쪽에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한쪽에서는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AI향 이슈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첫 번째 소식으로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지난주에 3년간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7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 중국의 민영 기업 중에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윈 CEO는 AI의 성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 들려왔죠. 업스테이지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몸값이 8억에서 9억 달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어제부터 붙기 시작했고 끝으로 애플에서는 미국에서 71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이 투자 금액 중에서 일부가 AI향 투자를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끼친 이슈는 이쪽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부 데이터 센터의 임차가 해지되었다. 사실 어제 들려온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부터 반영되었던 이슈이긴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미국의 투자은행 TD 코엔의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내에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줄였다. 2개 규모라고 하고요. 정확한 계약 해지 사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TD 코엔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이슈의 배경 자체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래 감소가 좀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현지 시간 24일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해제 소식 자체는 좀 전달하지 않았고 캐펙스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내용만 전달하게 되면서 오히려 어제 빅테크 기업들의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이러한 이슈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2.96%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고 AMD도 2%대, 마이크로소프트 1%대, TSMC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2.59% 밀리면서 장 막판까지 낙폭을 키워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26일에 진행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153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120일 이평선까지 깨트리게 되면서 좀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빅테크발 지금 충격파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파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를 축소하게 된다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것인데 26일 실적 발표 이유가 정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력 설비 섹터라던가 반도체 종목들 오늘 일부 눌림이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눌림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이슈들도 추가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전력 설비 섹터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이 거래일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장, 오늘 시장 공통점을 찾자면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도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매도세의 강도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오전장에는 조금 세게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진 시장은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월요일 날 낙폭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기준으로는 0.5% 하락 마감, 14포인트 마감이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뭐 계속 제가 시황 마감 말씀드릴 때마다 매도 먼저 맞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시장 대비해서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주도주들이 대부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뭐 조선 섹터, 그리고 뭐 엔터 섹터, 그쵸.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시장의 하반 경직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살펴주셨는데요. 오늘장 주도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는 모습을 좀 나타났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아쉬웠던 게 반도체 종목들과 전력 설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마다 조금 다른 시세를 보일 순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발 이슈에 좀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이랑 그 전력 설비들 같은 경우는 해외의 영향을 조금 일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은 선진 시장과 약간 궤를 동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의 폭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코덱스 반도체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0.9% 정도 밀렸거든요. 어쨌든 뭐 인덱스화 시킨 뭐 ETF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업종을 대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볼 때 반도체 종목들이 4분기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테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기대하지 않았던 선단 라인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4분기 어쨌든 일회성이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 그 이상으로 실적이 나와주면서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씩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동진세미캠이 동진세미캠 오너 회장님이 그쵸. 타계하셨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 경영권 문제. 경영권 뭐 형제 간의 어떤 그런 뭐 상속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 워낙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게 될 경우에 주주 간의 어떤 소통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일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볼 때 일부 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약간의 투자 심리를 좀 약간 안 좋게 끌어내렸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연초에 글로벌 CSP 업체들이 대표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고지를 한 게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말을 하거든요. 분명히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델리 CEO가 네. 어떤 표현을 했냐면 과잉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넉넉한 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결국 데이터 센터 그리고 결국은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생겼다 하더라도 AI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갈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선진 시장은 고점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은 악재에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사실은 하락했으면 더 하락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선진 시장이 조금 휘청거릴 때 우리가 먼저 그 주가 조정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발 데이터 센터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 기회의 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큰 악재였다면 시장의 조정이 더욱더 컸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주신 종목,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5위까지 실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이 종목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의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장님.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네. 이게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거기는 한데 좀 의미를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2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동일세미캠이 반등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뭐 명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너에 대한 타겟 얘기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기관 쪽에서 매집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올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여전히 적자 기조를 유지를 하는 거는 맞지만 가동률 기점으로 볼 때 가동률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PR 쪽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 동진세미캠이라던가 SNS텍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동진세미캠이 좀 과하게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인한 약간의 멀티플 재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체크가 됐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차장님 분석 참 냉철하게 잘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차장님의 분석 잘 들으시면서 현명한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고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 차장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은 조선 종목들로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띄워주시죠. 한 가지 종목은 이제 막 좀 고개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못 갔었는데 요새 LNG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차장님 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제 위에는 조선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슈팅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인 한화오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중공업 초이스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한화오션이 2025년 그 한 해만 보더라도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한화그룹도 오늘 다시 한번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초이스 이유 어떤 걸까요? 간단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회사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되게 좋아지는 회사인 네.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그룹이 조금 이 승계 구도에 있어서 승계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아직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 2달간의 간극이 증시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네. 한화 이 두 가지 단어로 한 단어로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화그룹이 약간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오션, 한화자만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한화오션을 초이스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내용은 너무 좋아요. 이게
필리조 선수를 하나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조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 인터내셔널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하나 인터내셔널이 필리조 선수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캐펙스를 늘려가는 건지 도크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리조 선수의 포지션을 조금 더 포커스온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어떤 모멘텀 플레이로 뭐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급 싸움으로 인해서 단타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내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롱텀으로 주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초이스하지 않았고요. 일단 2025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멀티플이 이제 50배가 넘어가요.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아니나 다를까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 숏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죠. 맞습니다. 한투에서 네. 뭐 하선이라는 네. 네이밍으로 배에서 내려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은 이게 무조건 매수하다, 탁 치고 매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한두 다리 정도 좀 확인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 하나는 조금 초이스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차장님 하면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그때 매도 레포트가 나왔을 때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을 때 분노하시면서 여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한화오션 그리고 조선 종목들에 대해서 좀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매도 레포트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좀 과하죠. 과한 건 이죠. 네, 그 쓰셨던 분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내용으로 얘기를 쓰셨던 분인데 뭐 어떤 연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일주일 전과 너무 저번 많이 주 달라졌다. 금요일에 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하선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 혼란스럽죠. 벙찌죠. 네. 이거 뭐 하는 건지 뭔가 이제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일 그쵸. 거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막 급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조선 종목들이 제일 맞아요. 조정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랬긴 네. 했었죠. 네. 그래서 레포트에 대해서는 평가가 과하다로 네, 한번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한화오션이 지금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다른 종목들과 확실히 다르게 1년 동안의 상승률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5년의 상승률만 봤을 때도 100%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좀 적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초이스 종목은 그렇다면 한화오션인데 삼성중공업의 초이스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든 그 삼성중공업이든 뭐 HD 현대중공업이든 지금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당장의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멀티플 50배를 넘어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당장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걸 보냐면 뉴스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들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결국은 미국 상무부에서 상무가 아니에요. 무역 대표부에서 네. 그 UST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을 규제를 들어올 하겠다.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네, 그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향 발주가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결국 이제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볼 때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전체 글로벌하게 60%가 넘어가요.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게 만약에 규제가 뭐 강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당연히 한국 주선사의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LNG선 기준으로 볼 때 LNG선 선박 기준이 제일 많은
삼성중공업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펜대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조선 섹터는 딱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트럼프로 인해서 피해를 볼 섹터는 아닌 건 그쵸. 확인이 됐잖아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동맹국의 어떤 그 조선 산업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국내 조선사가 저기 미국향 물량이 좀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뭐 장기 계약으로 토큰은 꽉 차 있는 걸로 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그런 중국 쪽 앵글이 열려 있는 국내 조선사 쪽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이해 관계를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법안이 발효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을 초이스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LH진선 비중이 높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요. 네. 그래서 뭐 20배 후반 정도 되는데 하나 오션과 비교를 하자면 좀 싸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조선사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삼성중공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삼성중공업을 특징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매력도도 있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싼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조선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었던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삼성중공업 초이스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보시는 분들, 조선 종목들 내에서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삼성중공업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은 삼성중공업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는 저희 절파고TV님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이고요. 28,800원에 7%
17%. 점점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쯤에서 나올 수 있을지 1년 동안 물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솔로엠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참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성과급도 많이 받았다라는 보도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정반대 기사들이 올해는 좀 쏟아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55% 감소를 했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상장할 때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는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투자 스토리라든가 투자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그 ESL이라는 이제 산업 자체가 지금 뭐 대부분 페이퍼리스로 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교체 수요가 있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ESL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전자 태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그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가면 제품이 지금도 이제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름이 써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제품에 대한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전자태그로 인해서 재고를 확인을 할 수가 네. 있고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페이퍼리스로 인해서 어떤 자원 낭비가 좀 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통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교체 수요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저는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실적이 어쨌든 잘 나오다가 지금 뭐 2020년도부터 매출단에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1조 정도 매출을 했었던 부분들이 2023년도 연간 기준으로 거의 2조까지 성장을 했었고요. OP 마진 기준으로 볼 때는 뭐 한 8%대까지 하이싱까지 나왔었는데 네. 작년부터 제대로 꺾었던 거죠. 지금 매출액도 많이 꺾여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업부마다 어느 사업에서 잘했고 어느 사업에서 못했다라고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메인 사업인 3인원 결국 이제 IT 쪽에서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신규 매출 사업인 이제 ESL 사업부에서도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 볼 때 원래 잘 나왔을 때가 한 자릿수예요. 이거 하이싱글이라서 거의 8% 정도대였는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6%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라던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봐야 할 텐데 엔드 유저 단에서의 그런 페이퍼리스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좀 약간 다를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솔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 좀 꺾인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ESL님의 종목 인터플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77원의 평단가고요. 마이너스가 현재 43%라고 합니다. 지금 비중은 좀 안 올려주셨는데 다음번에는 비중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형적인 국내 대표하는 PCB 업체라고 네.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한때 우리나라가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2013년, 14년도 이때였는데 그때 당시 갤럭시 S 시리즈 기준으로 거의 아이폰을 따라잡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약간의 한때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는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BH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를 갖고 있었던 회사고
FP12 업체 기준으로 볼 때는 글로벌 2, 3등까지 했었던 회사였었는데 이게 뭐 애플 쪽 벤더로 진입을 시도를 했다가 이 기기의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불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납품했었던 부분들이 다 뭐 제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었었던 종목인 거고요. 내용은 회사는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PCB 업체 같은 경우는 탑라인 성장이 되게 중요해요. 매출 성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매출 성장이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4,400억에서 5,000억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되게 보수적인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구간에서 업사이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보자면 첫 번째는 하이엔드급 휴대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결국 갤럭시 판매량이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게 한계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구환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구환신은 아무래도 갤럭시랑은 좀 약간 별개라서 중국 쪽은 작년 12월부터 핸드셋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국내 휴대폰 판매 업체들은 부품사들은 그 부분이랑은 조금은 별개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로 하시고 목표 주가 12,000원에 손절 라인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CB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반등시 매도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남전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와 AI 동맹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좀 잘 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좀 올라왔던 기록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2,036원에 10%, 목표가를 한 2,400원까지 잡는 게 어떨지 아니면 반등하는 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삼성전자 AI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 스피커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그냥 테마주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쉽게 얘기하면 AI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흔히 얘기하면 이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은 투자를 고려하실 때 되게 심사숙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무언가 어떤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술력이 실제로 없어요. 없고 회사가 뭐 이상한 회사는 아니에요. 우량한 회사고 업력도 오래된 회사입니다. 보면 2022년도에 많이 벌 때 연간 200억도 번 회사예요. 그런데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박하죠.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단순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 적어도 2,000억, 3,0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약간 앵커한 수급이 좀 붙을 만한 사이즈가 그렇죠. 될 때쯤 관심 깊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등시 매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1,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한 2,400원으로 보셨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그 전에 매도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요새는 주가 자체가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종목이라면 소외된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먼저 상담을 도와드린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지금 좀 반등 시에 정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 HPS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34,000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0%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 매각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 받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다시 좀 박스권 장세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작년 상반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예스티와 특허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고압수소 어닐링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HPSB가 승소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뭐 ST 입장 기준으로 볼 때는 뭐 2심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승소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HPSP의 발목을 일부 좀 잡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HPSP가 지금 당연 시장에 매물로 남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로 인수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결국 이 몸값 올리기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로 매각이 될 경우에는 나쁠 거는 없어요. 그만큼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 관리도 철저히 할 거고 캐펙스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가에 도움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인수 주체가 뭐 글로벌 IDM 업체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이나 뭐 조금 더 넘어가면 뭐 TSMC나 네. 이런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누군가 글로벌 업체가 인수를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밸류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회사인 건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 IT 반도체 섹터 기준으로 볼 때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HPSP가 지금 현재 구간처럼 눌릴 만한 사이즈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 기대에 없었던 애들이 4분기 조금 실적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엑시트를 하신다면 충분히 목표했었던 가격까지는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일단 매수 가격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셔서 2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까지 온다면 그때는 매도하는 전략일 것 같은데 우선은 몸값 불리기 경쟁에 좀 들어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종목입니다만 작년 상반기와는 또 분위기가 달라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라일락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이죠. 파이nem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이 종목에 6% 비중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5,000원대니까 지금 매수가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실적이 2분기 때는 작년 2분기 때 잘 나왔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실적 좀 실망감 있었고 폴더블폰 기대감은 또 있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년에 일단 영업 거의 속된 말로 망했어요. 나왔죠, 네. 네, 망했고 근데 이제 올해 추정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연간 한 4,300억에 영업이 200억 정도 보면 2023년도에 되게 잘했는데 네. 그때보다 더 좋을 거라고 누구는 썼어요. 근데 이게 연간 전망 자료가 항상 좋게 나와요. 네. 항상 좋게 나오고 뜯어보면 항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폴더블 휴대폰들이 나오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 안 팔려요. 안 팔리고 마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인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플렉서블 쓰시는 분들 한 번 쓰고 이제 다시는 안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많아서 이게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그 사양 산업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휴대폰 부품사 업체들은 첫 번째로는 턴어라운드를 한번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파이낸텍은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10,000원이시면 그렇죠. 반토막이거든요. 네. 여기서 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1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분기 추정치가 영업이익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 10억이기 네. 때문에 뭐 일단 4분기에 한 번에 재고 자산 다 떨어낸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중화권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1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비중을 늘리시더라도 그게 더 맞지 가자.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휴대폰, 핸드셋 쪽은 다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좋다고 해서 따라 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매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1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따라 사도 업사이드로 30%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파이낸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을 진짜 확인을 해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의 매수가 대비 절반 정도 주가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섣부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점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황 자체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로봇 종목 한번 가볼게요. 함양님의 종목이고요. 32,000원, 비중 5%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하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도 좀 꼭대기에서 사신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회사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로봇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시장에서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의미 있게 그 이제 비중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이제 그 지금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면서 미중 간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크게 권력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약간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 멀티플을 확장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 문제는 매수 가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용은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나간 것 같고요. 회사는 좋아요. 사족보험 로봇 감속기 만드는 회사고 당장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로봇이라는 키워드 주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건드릴 만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지정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일단 추세는 주도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랑은 좀 달라요. 특히나 이런 어떤 주변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 추세 이탈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 진입청산을 타이트하게 매도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시기 생각이신다면 짧게 보시고 60일선 깨지면 매도 25,6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지금 좀 높은 부분에서 잡지 않았나라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종목 자체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35,0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서 수익권에서 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테루테루 보치님의 종목 한글과 컴퓨터 살펴볼 텐데요. 26,0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서 꼭대기에 물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자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너무 하는 게 많은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가 좀 네. 노이즈가 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회사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재무제표 되게 좋고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안정적인 거 사업하는데 자꾸 회사의 가치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영 방침이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 만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올해 연간 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대략 500억 정도 보는데 현재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면은 멀티플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싼 거긴 한데 네. 주가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점인 것 같아요. 이게 멀티플이 확장이 되면서 뭐 20배, 30배 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되묻자면 그럴 만한 것들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기 플랫폼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고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하게 먹혀들고 갈 만한 어떤 아이템이냐라고 보자면 또 그건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목표 주가는 전고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박스 상단 부분 25,0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저기 120선 깨지는 부분은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마지막 종목 진단만 한 가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KMW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평단가가 17,000원 그리고 비중은 15%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15%가 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지금 17,000원 평단가면 이 종목도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한 17,000원 부근에서 사셨으면 한 1년 정도 보유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통신장비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거의 한두 시간을 피터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쁜 기억으로요? 아니면 좋은 아니 기억으로요? 뭐 여차저차 여러 가지인데 네. 지금 내용적인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KMW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업황이 조금씩 개선될 만한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2021년도 저기 국내, 미국, 뭐 유럽 주파수 경매를 하면서 뭐 LTE에서 5G로 전환기를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때 KMW가 대장주였죠. 그때 뭐 삼성전자 밴드였다가 삼성전자가 워낙 물량을 후려치기 한다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은 삼성 거 안 되고 노키아 거랑 에디슨 거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 뜯어보니까 일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다가 통신장비 회사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통신사가 투자 안 하면 통신장비 회사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KMW 같은 경우가 뭐 그런 어떤 매를 가장 빨리 맞았고 그리고 가장 세게 맞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업황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건 확인은 되지만 그게 장비 회사들까지 좋아지고 있는 건지는 조금은 확인을 해볼 만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장 분위기는 첫 번째로 선제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RFHIC, HFR, 솔리드 이런 회사들 위주로 좀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런 회사들은 KMW가 하고 있는 매시브 말모 장비들, RRH 장비들 이런 거랑 좀 별개인 회사들인 거고요. 5G 통신 장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인 오렌과 VN 이쪽인데 작년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영업을 너무 못했어요. 근데 네. 올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보고 있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아마도 미국의 주파수 경매 권한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스타링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 통신사 SI 업체들 수혜를 볼 텐데 통신사 SI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냐? 화웨이가 볼 거냐? 화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릭슨이라던가 노키아라던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매출이 높아질 만한 회사가 뭐가 있느냐? 네. 그러면 삼성전자 벤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대장주격으로 불리고 있는 애들이 뭐 HFR 그리고 RFHIC, 솔리드 이런 회사들 특화망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KMW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MW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원래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저희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